보스턴에 위치한 대학교를 다니는 페르난데스는 여느 날처럼 역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운 역과 캠퍼스를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스쿨버스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로부터 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학기를 끝으로 학교를 폐쇄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가 폐쇄되면 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페르난데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US 뉴스에서 인용한 미국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2,000개의 대학 캠퍼스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CNBC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문을 닫은 사립대학교 중 50% 이상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라고 하니 2020년까지만의 자료가 아니라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의 자료를 본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4년에도 이 폐교의 쓰나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인트 캐서린 대학교가 2024년 봄학기를 끝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고요. 그로부터 4일 뒤인 4월 29일에는 뉴욕주에 있는 웰스 칼리지가 156년의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4월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 달에 2개의 대학교들이 폐쇄하는 속도였음에 반해 2024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미국 대학들이 폐쇄되는 속도는 일주일에 하나씩 없어지는 속도라고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학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문을 닫게 되면서 어떤 학교들은 제대로 된 공지나 예고도 하지 못한 채 경고도 없이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이렇게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줄줄이 폐교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가깝습니다. 모두에게 재앙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학업 중도에 학교 폐쇄가 결정되어 학교에서 내쫓겨진 학생들의 대부분은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포기해버립니다. SHEO 기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폐쇄 이후 다른 학교로 편입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겨우 47%의 학생들만이 이후에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폐쇄가 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의 경우 편입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의 비용도 문제일 뿐더러 편입을 하더라도 원래 받았던 학점을 다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학자금 대출에 추가 대출을 또 받아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학자금 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이라 굉장히 많은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10년, 20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결코 쉽게 오케이 하고 편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료에 따르면 대학 진학을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끝내 대학을 마치지 못한 미국인이 약 4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대열에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다 2년제 조그만 학교들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컨설팅 회사 EY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0곳 중 한 곳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도산하는 학교들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학교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거의 매년 역대 지원자 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다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소수의 학생들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이비리그가 아닌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들이 마주할 상황은 결코 아이비리그 학교의 환상적인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갑자기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학 진학을 원하는 등록 학생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학생 수가 적어지면 학교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죠. 미국의 인구는 한국의 인구처럼 급격한 노령화라거나 인구 규모 축소라거나 그런 반열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민을 오고 싶어하는 나라다 보니
인구가 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미국 내에서 고등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계산은 이제 옛날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반면 대학을 나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의 크기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은 것이죠.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은 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형편이다 보니 대학 졸업장을 갖기 위해 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더더더 먼 미래의 일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오히려 리모트 근무를 하거나 1인 기업, 1인 사업과 같이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생태계가 커지면서 오히려 대학에 투자할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 된 것도 일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대학 등록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가게 되면서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자 수는 무려 14%가 줄었고 2025년에는 추가적으로 1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밍엄 서던 대학교는 5월에, 폰본 대학교는 내년에, 이스턴 게이트웨이는 6월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고 일리노이주의 링컨 크리스천 대학교와 뉴햄프셔주의 막달렌 대학교, 플로리다주의 존슨 대학교, 호지스 대학교, 뉴욕의 세인트 로즈 대학교 등 주와 도시를 막론하고 올해 안에 폐교나 통폐합이 결정된 학교들이 수두룩입니다. 물론 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운영진이나 교사 등 학교 측도 많이 힘들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학생들입니다. 폐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은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폐교 과정에서 10명 중 7명은 제대로 된 안내나 경고를 학교 측으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이죠. 기사에서는 여러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 버지니아주 스트래포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학비를 벌기 위해 간호조무사로 주 3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까지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갑자기 대학 총장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학교가 즉시 폐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학교의 전화와 이메일이 모두 끊겼다고 합니다. 그녀가 수료했던 94학점은 모두 0으로 돌아갔고 다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기관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2주 뒤에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설 보안업체가 와서 대학 건물들을 모두 잠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학교를 떠나게 될 경우 그동안 수료했던 학점 중 약 43% 정도의 학점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즉 2년을 다녔으면 거의 1년은 학점을 받지 않은 채 돈만 낸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들에 일정 정도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탕감되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쓴 시간은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또한 탕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탕감을 받는 게 사실 마땅하고 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채의 탕감은 결국 나라의 세금으로 해주는 것인데요. 근로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들이 이렇게 학교들이 문을 닫는 줄도산에 계속 쓰이게 된다면 방만한 경영을 한 학교의 잘못을 나머지 구성원들이 메꾸는 구조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학교가 폐쇄되면 오직 47%의 학생들만이 학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나머지 절반은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생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의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사회에서 잡을 찾을 때에도 곤란을 겪게 됩니다. 중단을 했더라도 자신이 이룬 학업적인 과정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학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를 뗄래도 공식적으로 뗄 수 있는 학교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미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 학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함께 쏟아지는 미국 중산층들의 빚더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이 영상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